일단은 치아를 하얗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치아 자체의 색깔이 여러가지 음식을 섭취함에 따라서 노랗게 자꾸 변해가는데, 그것들을 하면 또 하얗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예측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젊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연예인들의 치아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연예인들은 방송에 나와서 TV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큰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기들 이가 보일 때 일단 하얗게 되어야 되고 가지런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피부 관리를 받는 것처럼 치아도 치과에 자주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치아가 누래지면 미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아 모양이 조금이라도 어색해지면 바로 라미네이트를 한다든지 미세한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계속 관리를 받게 돼 있죠. 일반인들이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자주 치과를 가서 했던 라미네이트를 또 뜯어내고 또 다시 하고, 이런 건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 치아를 좀 더 예쁘고 밝게 하기 위해서는 치과를 가서 그런 것들을 시술 받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경우에는 배역에 따라서 라미네이트를 계속 바꿨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골 여자 캐스팅이 되었다 그러면 시골 사람처럼 앞니를 바꾸고, 또 어떤 경우는 도시 배역을 받으면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세련되게 샤프하게 그렇게 앞니를 바꾸고, 이런 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옛날보다 훨씬 더 카메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조명을 받을 때는 엄청 밝아 보이다가 자연광에서는 어색해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자연광이나 조명에서 다 자연스럽게 이를 많이 만드는 요새 트렌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일단은 치아를 하얗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연 치아가 뭔가 때가 많이 끼죠. 그럼 때 자체를 제거하는, 착색을 제거하더라도 좀 하얗게 되고요. 치아 자체의 색깔이 여러가지 음식을 섭취함에 따라서 노랗게 자꾸 변해가는데, 그것들을 미백을 하면 또 하얗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시간이 가면 또 다시 또 미백을 하거나 착색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끼고 또 누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착색 제거라든지 미백은 자주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여름을 대비해서 피부 관리라든지 태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외부의 어떤 그런 시선을 좀 신경 쓰신다고 하면, 여름이 되기 전에 봄이나 이런 때에 미백이나 착색 제거를 1년에 한 번씩 하실 수 있어요. 또 궁금해 하시는 것이, 미백을 하면 치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미백은 어느 정도 약간 치아의 표면에 있는 것들을 좀 밝게 하는, 표백을 하는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치아를 약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또 여러 가지 성분이 끼면서 그 자리가 메워지기 때문에 그 미백을 한다고 치아가 약해지지는 않아요. 또 하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라미네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용도 비싼 라미네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라미네이트는 인조 손톱 같은 거예요. 손톱에다가 무언가를 붙여서 손톱의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 색깔이나 모양을 바꾸는 것처럼 똑같이 치아에도 무언가를 하얗게 돼 있는 어떤 하얀 껍데기 같은 거를 붙여서, 또 모양이 더 예쁘게 되는 그런 걸 붙여서 앞니를 가지런하고 또 밝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은 좋아지니까 저 라미네이트 해주세요 라고 치과로 올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라미네이트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조 손톱은 내 손가락에 붙인 다음에 일부러 떼어내지 않으면 떨어지진 않죠. 물론 충격이 가거나 이러면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치아에 붙인 거는 이 구강 내 상황에 따라서 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는 위아래가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많이 부딪힐까요? 치아가 어떤 경우 위에 이가 있고 아래 이가 있으면 보통은 1, 2mm 정도 이렇게 겹치는 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안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많이 겹치면 그만큼 많이 닿을 수 있는, 위아래가 부딪힐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랫니가 위에니에 많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라미네이트를 하면 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이고, 또 하나는 라미네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잘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습관인데, 이를 간다든지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또 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를 악물게 되면 위아래 치아가 계속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충격에 의해서 라미네이트가 잘 떨어지고, 또 밤에 나도 모르게 이를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우스피스라는 걸 통해서 치아를 보호하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라미네이트 하기엔 좀 불리하다, 이게 첫 번째 고려사항이고, 두 번째는 치아가 일단은 어느 정도 가지런해야지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약간의 어떤 변화를 주면서 밝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전체 치아가 많이 이렇게 삐뚤빼뚤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라미네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갖고 있는 삐뚤빼뚤한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연예인처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라미네이트 전에, 시술 전에 간단 교정을 한 다음, 교정을 해서 이를 좀 어느 정도 가지런하게 한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시간이나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하면 삭제량이 좀 많아지겠죠. 뻐드렁니처럼 많이 뻐드러져 있는 상태에서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면 다른 니와 레벨을 맞춰야 되니까 많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하고 그 치아는 씌우고 나머지 치아는 라미네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연예인처럼 이를 만들었을 때 먼저 딱 인상에 가장 많이 남는 게 스마일이죠. 웃는 미소선이 얼마나 예쁜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때 잇몸이 웃을 때 많이 보이면 또 안 되고, 또 치아의 라인이 아랫입술에 딱 맞아져야 되는 것도, 치아의 길이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잇몸을 그 웃음선에 맞춰서 이렇게 좀 잘라내는 그런 걸 잇몸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하셔서 또 예쁘게 웃음을, 나만의 미소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웃었을 때 잇몸이 좀 밝고 분홍색 빛깔이 나야 되는데 약간 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잇몸을 미백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저를 통해서 미백을 해서 또 새로운 살이 나게 해서 깨끗하게 잇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예인들의 치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설명드린 건 잇몸에 대해서도 미백이나 성형을 할 수도 있고, 또 치아, 꼭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미백이나 착색 제거를 통해서 하얗게 하실 수 있어요. 또한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치아나 치아의 배열,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라미네이트에 괜찮은 그런 경우가 있고 좀 불리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리한 경우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 술전 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치료하고 크라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걸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울을 보고 아마 자가 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거를 생각했다가 나는 그래도 치아를 좀 예쁘게 해야지, 그러면은 치과를 찾아서 방금 말씀드린 걸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도봉예치과 원장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